다음 네 번째는 워킹 헤빗이에요. 의무 활동량을 정해놓고 표준적으로 활동하는 습관을 의식적으로 만들지 않으면 감정의 변화에 따라서 불규칙적으로 활동하는 습관이 무의식적으로 만들어진다. 시공을 초월하고 내가 컨트롤을 하는 사람이 영업인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일을 할 때는 열심히 일을 하는데 감정의 기복에 따라서 그냥 나락으로 떨어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일을 해야 해요. 저 역시 마찬가지로 감정의 기복이 굉장히 심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근데 제가 지하철을 타고 가다가 내가 영업사원으로서 고민을 할 때 경기도 역곡에서 시청까지 지하철을 아침에 콩나물시루 같은 지하철을 타고 가다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양복 입고 넥타이 매고 전부 다 정장을 하고 출근을 하는데 이 사람들 뭐 하는 사람들이지? 이 사람들 뭐해서 먹고 살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들 아마 그런 생각 해본 적이 있을 거예요. 나는 뭐 하는 사람인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무실에 출근을 하는데 하는 게 없는 거예요. 고민만 하는 거예요. 갈등만 하는 거예요. 필드에서 고객을 만나서 적극적으로 판매를 권유해야 되는데 그런 삶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결심을 했어요. 내가 100일 도전을 하면서 습관을 만들기 위해서 결심을 한 게 뭐냐. 하루에 3사람을 만나서 30분간은 무조건 내가 영업을 하는 동안에는 대화를 나누겠다라는 게 내 스스로 만드는 의무 활동량이었어요. 이건 어떤 의미냐. 모든 경제 행위를 하는 사람들은 일정량의 노동을 하고 거기에 따르는 대가로서 경제적인 보상을 받는다. 그래요, 안 그래요? 공무원도 그렇고 은행원도 그렇고 땡하면은 출근해서 땡하면은 퇴근해요. 자영업 하는 사람은 샤터 문 열고 샤터 문 닫을 때까지 수많은 손님들을 접객을 해야 돈을 벌잖아요. 택시 운전하는 사람들을 보세요. 24시간을 하든 뭐 12시간을 하든 별별 손님 다 태워서 뺑뺑이를 돌아야 산악금 몇 푼 내고 집에 몇 푼 가져와요. 막일 하는 사람 보세요. 추운 겨울이든 여름이든 삽자루 들고 꽃갱이 들고 새벽부터 해질 때까지 일을 해야 일당을 받는 거예요. 모든 경제행위를 하는 사람들은 일정량의 노동을 하고 거기에 따르는 대가로서 경제적인 보상을 받는다. 여기 빌딩에 건물에 있는 수많은 인간 군상들이 놀고 먹으면서 사회생활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영업인도 그래야 된다. 영업인도 스스로 의무 활동량을 내가 시간과 공간을 통제하는 활동을 통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 스스로 남이 알아주든 몰라주든 내 스스로 의무 활동을 정해서 꾸준하게 실천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클로징 헤빗이에요. 3세판의 판매를 종결한다는 마음으로 강하게 클로징하는 영업 습관을 만들지 않으면 열심히 활동을 하지만 판매는 하지 못하는 무기력한 홍보적 습관이 만들어진다. 영업사원과 홍보사원의 차이가 뭐냐? 클로징의 차이예요. 클로징을 하느냐 안 하느냐, 권유를 해서 판매를 해내느냐 안 내느냐의 차이예요. 홍보사원은 홍보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어떤 영업사원들이 영업을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상품 설명 열심히 해놓고 판단은 고객님께 맡깁니다. 마음의 결정이 되시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멋있게. 그건 홍보사원이에요. 그래서 못하는 거예요. 골대 앞까지 드리블은 잘 해놓고 가서 골대 앞에서 자빠라져 버리는 거예요. 손흥민 선수가 프리미어리그에서 아주 우리나라에 아주 그 자부심을 주게 만들죠. 그 손흥민 선수도 옛날에 그렇게 골을 많이 넣지를 못했대요. 골대 앞에서 머뭇거렸대요. 근데 자기가 결심을 했대요. 골대 앞에 오면은 무조건 때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최고의 스트라이커가 된 거예요. 영업도 마찬가지예요. 강하게 클로징을 했을 때 계약이 되느냐 안 되느냐, 판매가 되느냐 안 되느냐의 양당 간의 결정이지만 말을 안 하면은 확률은 제로인 거거든요. 제가 어떤 그 영업사원 시상식에 초대를 받아서 간 적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상을 받고 그 수상 소감을 이야기하는데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저는 이 고객을 3년 동안 이 고객을 지속적으로 만났습니다. 60번 이상 만났습니다. 그러고 나서 드디어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와, 사람들이 우레와 같은 박수를 쳐요. 근데 저는 뒤에 앉아서 그 스피치를 들으면서 전혀 이거는 박수칠 성공 사례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 그렇게 3년 동안 60번을 만났는데 판매를 하지 못했으면 어쩔 뻔했냐 말이에요. 그 시간과 노력과 경비를 어디에서 보상을 받냔 말이에요. 그건 그나마 판매를 했기 때문에 성공 사례가 아니라 후하게 점수를 쳐준다 하더라도 천만다행 사례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만일에 클로징 헤빗을 30번 만에 종결을 한다는 마음으로 고객을 만났다라면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3번만씩 만나고 끊었다 하더라도 60번을 만났으면 몇 사람 만나요? 20명을 만나는 거죠. 20명을 만나서 강하게 상품을 권유하고 클로징을 했다라면 한 건만 계약을 했을까요? 훨씬 더 많은 계약을 했을 거예요. 흔히들 영업을 하는 사람들이 10번 찍어서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요? 10번 찍어도 안 넘어가는 나무 엄청 많아요. 반면에 한 번 찍어도 넘어가는 나무도 굉장히 많아요. 이왕이면은 한 번 찍어도 넘어가는 나무를 찾아야죠. 그래서 이 클로징 헤빗이라는 게 영업을 하는 데서 대단히 중요한 헤빗이다라는 거예요.